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세 찾아왔습니다. 10분 잘 쉬셨나요? 자, 이제 2부를 즐겨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톡스타 2부는 화요일이니까요. 세 분의 훈남분들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도움들도 받아가 보시고 그리고 잠시 뒤에 종목 추천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도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메신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연락이 가능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방송하는 내내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고 질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 많이들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퀴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내드릴 거예요. 1부에서 퀴즈 내드렸는데요. 좀 어려우셨죠? 지금 힌트 드릴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과연 3개의 보기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헤지펀드, 2번 딤섬펀드, 3번 뮤추얼펀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렇게 해지는 저녁에는 저희 톡스타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밖에 해가 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지는 저녁에는 톡스타를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분을 막 넘어서고 있네요. 별톡방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체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좀 올려볼게요. 우리 깨깨오님께서 이 시간에도 키움증권에서 신호가 잡히는데 지금 주식 매입이 가능한 시간인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우리 김보은 스타와 함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희님께서 혹시요 톡스타 요일 편성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용희님, 별톡방에 계시면 저희 톡스타 운영자분께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다른 스타분들이 2부에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표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톡방에 계속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박이님께서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대박이님, 오늘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저희 톡스타 시청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박이님께서 항상 저희 톡스타를 보고 계시는 거라는 걸 이 글을 보고 알겠습니다. 대박이님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스파이더 사생팬님 역시나 화요일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스파이더님 오늘 출연하는 거 아셨나봐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컬컬하네요. 내일장은 이 목막힘을 뚫어주길 바래요. 오늘도 두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내일장의 이 목막힘, 미세먼지와 함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강변북로를 지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의도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톡스타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내일도 나쁨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스텔라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석준 큐씨님께서 오늘 리치스타랑 스파이더스타랑 나오시는군요. 가장 재미있는 날. 오늘이 인기가 가장 많은 날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눈치 빠르시네요. 우리 김석준 큐씨님.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리 할배님과 푸른 창공님까지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시 소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LG 사단에서 특별 무료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해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위험 회피 결정판이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회를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강연 끝난 뒤에는 뒤풀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색적인 강연에 저희 서울경제TV에서 하는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또 혼돈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널뛰듯 바뀌는 증시 도대체 왜 하고 이유가 궁금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 정답은 썰톡 시간에 풀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쏠톡의 김본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하늘처럼 꽉꽉 막혀있는 시장입니다. 왜냐? 내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감 때문인지 뭐 오르락 내리락 뭐 반복하다가 결국은 뭐 장이 코스피만 좀 살아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밖에 나가시지 않고 주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들이 손이 너무 간지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쉬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선거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런가요? 하는데 사실 중국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공급과잉 규제를 했었는데 공급과잉 규제 이번 가을부터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철강이랑 이런 공장들 다 지금 멈춰놨는데 열심히 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우르르 와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벽을 뭐 만들 수도 없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무슨 공중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중국 보고 돈 내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일단 바람은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일단 오늘 또 썰톡 오늘 시장 이슈 정말 많은데요. 종목 이슈도 많고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풀어나가 주실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이 톡방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뭐가 신호가 뜬다고 거래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이분하고 저희하고 느끼는 시간대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거래는 안 되죠. 시간의 거래는 정확히 6시까지만 하고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속 뜬다. 그럼 이분은 뭔가 있어요. 대주주시거나 블록딜을 뭐 하시려고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 많으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일단 스파이더선 일주일 동안 시장이 그래도 1800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근데 정말 깨진 줄 알았어요. 2000이. 정말 깨진 줄 알았는데. 좀 위험했죠. 정말 위험한데 지금 잠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좀 하방 쪽으로 계속 봤었기 때문에 좀 주가를 계속 저희는 선물 쪽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 쪽을 매도 쪽으로 좀 많이 공략을 했고,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일부 약간의 손실이 좀 있었지만 뭐 거의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의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데, 일단은 좀 이 자리에서는 좀 대응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교육 위주의 좀 방송을 좀 치중을 좀 하고 있고. 교육 그때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한 달간 기초적인 교육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11월 한 달간 좀 진행을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신 김에 방도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셨다고 방 막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입장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미리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 들어가셨어야 돼. 다음 주에 방 다시 열어놓으실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열어놓겠습니다. 네, 다시 열어놓으실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셨어야 돼요. 미리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시청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스파이더님 방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정말 원대하고 장대한 그 주식 콜로서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나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리치스타님이 이제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좀 보셨는데 그래도 뭐 이제 시장은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리치스타님이 얘기해 주신 이제 2080에 딱 지금 다시 왔어요. 네. 그때 지지라인이라고 했던 거기가 깨지고 다시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저항라인 됐었는데 지금 안착한 모습이긴 한데 네네. 오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이 깨졌을 때도 네. 지금 이 자리가 바닥 근처일 테지 않겠냐. 몇 번 말씀드렸죠. 2000이 깨지긴 했지만은 이 자리가 바닥이거나 또는 바닥에 가까운 자리거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으로 인정을 했죠. 바닥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상당히 이제 저항대를 맞기는 했는데 이제는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곧 있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부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장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중간선거가 나온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보이고요. 저희도 이번 주에 공격적으로 잡은 종목들도 있었고 유로톡방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잡아서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개 있고 마찬가지로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날도 있고 매도하는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좀 아직 이상하니까. 네, 시장이 아직은 완벽한 상승이라도 보기에 좀 어려운 게 하락폭이 좀 큰 달도 있었고 변동성은 좀 변동성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날의 데일리 수급에 따라서 좀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2000자리 그 자리에서는 바닥이 가까운 자리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좀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좀 추천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추천한 종목들 그때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도 다 올라가요. 굉장히 좋은 게 시장이란 게 많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도 진짜 100에 한 종목 빼놓고는 다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한 20% 30% 떨어지고 1% 오르니까 진짜 아니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코스닥. 네. 전화가 안 오면 정말 많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내 종목은 정말 20-30% 폭락을 했는데, 금요일 꼴랑 3% 올랐다고. 이거 그런가요? 미쳐버리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2000이 딱 깨졌을 때 GMP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 종목은 그냥 8,100원대 정도에서 매수했는데 만원대까지 그냥 3일 만에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많은 종목들만 건들다 보니까 일단은 재무제표도 좋고 항상 말씀드리죠. 실적도 좋고 상승의 원동력이 있는 종목들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게이트여러분들이 사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서 저희가 너무 행복한 얘기만 하면 또 흥분 못 하시니까 저희가 좀 이런 얘기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톡방을 봤는데 이게 하나투어라고 여행업종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시간이 항상 모자라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요즘에 아무도 패키지 여행 안 가요. 그냥 아무도 패키지 여행 안 간다는 거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여행 누구도 요즘에 안 갑니다. 그냥 유럽 패키지 여행도 요즘에는 거의 안 갑니다. 패키지 여행은 다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가고 인터넷 여행사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한테 여행이 좀 그렇게 저한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7만 1,000원에서 7만 3,000원 사이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심해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7만 1,000원에서 7만 3,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그 자리가 워낙 지지도 많이 나왔던 자리 중에 하나고 또 다시 올라갈 때 재차 올라갈 때 밀어 올리는 파동이 없었던 자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저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여행사 관련주로요. 조만간에 인터넷 여행사 우리나라에서 곧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기다려보세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톡방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이벤트가 너무 많은 날입니다. 이미 이벤트 하나 이미 시작했죠. 대이란 제재는 이미 시작했고요. 대이란 제재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예외국이 됐어요. 네, 미국이 약간 좀 봐준 건가요? 일단은 그건 땡큐 하고요. 일단 그 두 번째 이슈가 드디어 이제 몇 시간 뒤면 펼쳐집니다.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가 어떤 시장 이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슈 D-1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및 해외 증시의 방향.
우리가 알면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D-1 지금 딱 뭐 하루인데 사실 이제 D-Day 시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자, 이거 참 고민인 이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시죠. 이 D-1 뭐 사실 D 빵이에요. 지금 사실 빵인데 중간 선거 이거 시나리오가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될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왜 그냥 하도 트럼프 때 선거가 2변의 연속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몰랐는데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무섭죠. 그걸 한번 겪고 나서는 어떤 이제 뭐 예측을 좀 저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브렉시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시나리오를 보면은 일단 상원 쪽은 이제 공화당 쪽, 그다음에 이제 뭐 하원 쪽은 민주당 쪽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제 압도적일 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 지금 상원과 하원을 다 지금 갈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다 압도적으로 저희 승리를 했을 때 좀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죠. 뭐 저희 유가 상승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세 가지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그냥 하나씩 상원 하원을 전부 다 뭐 공화당이 차지하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이 세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갖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전체 다 가져갔을 때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유가라든가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전부 다 이제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지를 받는 건 하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됐고 뭐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될 거고 쌓여야 지지율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 좀 안정화가 좀 될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겠죠. 만약에 이제 아까 그 반대로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다 뭐 지금 뭐 뭐 반반 나눠 가질 경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다 가져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 계속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공화당 쪽에서 다 좀 압승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조금 금리 인상 쪽은 이제 속도를 조정하지 않겠나라는 좀 판단이고 대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공화당 쪽에서 사해왔던 거니까. 상원과 하원을 다 이제 차지한다고 한다면 뭐 대북 관계는 더 진전이 돼서 우리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약간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뭐 다른 아까 그 뭐 첫 번째나 세 번째의 어떤 그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나. 사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둘 다 차지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민주당이 둘 다 차지하는 걸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증시가 크게 변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를 제거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너무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상원을 다 차지하면 바로 탄핵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왜냐면 탄핵해서 다시 대통령 정상적인 사람을 좀 뽑는 게 좀 맞지 않나. 네, 탄핵은 안 들어가요. 민주당이 다 돼서. 저한테 탄핵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탄핵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원은 희망적인 시나리오. 상원은 진짜로 뭐 거의 전 지역구를 다 먹지 않는 한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하원의 싸움이죠. 하원의 싸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걸 바라고 있긴 한데 그걸 별로 제일 우려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차지하면 민주당이 탄핵 발동 걸면은 또 그때부터 불확실성, 증권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확실성 또 커지니까 좀 그렇다고 하는데, 뭐 만약에 양쪽 다 반반 가져간다고 치면은, 사실 국내 시장이나 뭐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수 변동성은 그냥 평이하게 이 정도 흐름에서 좀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은 뭐 무역전쟁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반씩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률을 한 60% 이상 뭐 이제 보고 있는 확률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뭐 공화당 쪽에서 상원을 가져가고 민주당 쪽에서 하원을 만약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하고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지금 상태가 별로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게 나은데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급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하실 수 있겠죠. 주가가 빠질 경우를 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오히려 변화가 좀 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맞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되기로 원해요. 지금 상태의 어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뭐 좀 많이 불안하고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흔드는 거에 다 손절당하는 그렇죠.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어떤 이제 흐름이 크면 차라리 손실도 뭐 크다고 생각하지만 손절 라인만 잘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변동폭이 큰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재미없는 장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수익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장을 위해서라도 저 또한 이제 좀 김보스타님처럼 비슷하네요. 네, 저도 그냥 좀 저는 그쪽을 민주당이 돼야지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좀 그쪽을 응원할 그럴 때 편입니다. 기회가 나오거든요. 위기이자 기회는 위기에 다름아도 기회니까요. 저도 응원하고 있고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 포퓰리즘을 떠나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모든 정책을 다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다 반대하는 중이라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을 해야겠는데요, 김본스타. 괜찮습니다. 뭐. 김본스타님이 먼저 저는 제거되시는데. 한국에 있으니까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미국에 살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상당히 좀 저랑 이질감 가는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책들이 너무 좀 그 이민 정책도 그렇고 너무 좀 강경한 강경을 치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피어라는 책을 봤거든요. 네.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피어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건, 아젠다가 책상에 올려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책상에 그 아젠다가 없으면 까먹는답니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예. 기억상실증. 누가 얘기를 안 하면 그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정부가 돌아가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다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책상에 올려 이게 보호무형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뭐 자국주의인데 이게 참 너무 이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된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는 좋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경제가 맞물려 있는데 너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독단적이지 않나. 사실 저는 이제 그 보호무역을 약간 찬성은 하는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실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게 너무. 저는 그 세서. 장하진 교수님의 나쁜 사마리아인 책을 봤을 때 느낀 건데 보호무역이 책을 많이 보시네요. 책 엄청 많이 봅니다. 책을 많이 보는데 일단은 뭐 그렇고 내용은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 그러면 제가 매주 책을 읽어서 독후감을 써드려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는 누군가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요, 전 독후감을 써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책을 많이 선물해 주시면 제가 독후감을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강연회 때 좋은 책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협회가 아니에요.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 701호에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제가 좋은 책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독후감으로 보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스타님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우리 리치스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할 게 많은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항상 말을 조금씩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항상 많이 부족하는데 일단 제가 말씀해 이해해드리도록 할게요.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두 스타님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전혀 다른 시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 여러분이 저희 스타님들이 하나 딱 놓친 게 있어요. 뭐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주식이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주식은 어차피 확률 싸움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거든요. 예전에 브렉시트 때 어땠나요? 영국 브렉시트 때 되면 주식 아주 그냥 뭐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다 했죠? 폭락이 했죠. 근데 하루였죠. 딱 하루였죠. 마찬가지로 미국 힐러리가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은 주식 완전 폭락한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였습니다. 사실 그건 저는 트럼프가 되면 오를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친시장주의라서 친월가주의라 트럼프가 약간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냐 불확실성의 제거를 원하는 것뿐이지 시장이 원하는 거는 중간선거 끝나면 제거된다 이거. 네. 시장이 원하는 게 중간선거가 끝나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건 아니에요. 네. 왜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뭐 해결책이 아직 나온 게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네.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은 또 그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서 열렸던 이제 수입 박람회에서 저격했더라고요. 트럼프를 또. 예, 이분들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 날 또 욕해요. 대단한 분들. 전화 통화해서 서로 오늘은 적, 내일은 친구, 예, 내일은 모레는 또 적.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뭐랄까 좀 의리가 없는 사람들. 좀 보면은 정치인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같은 사람 절대 못 하는 건데. 예.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트리플 A 형이라 딱 남아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일단은 시장이 원하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인데 어쨌든 시장은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티브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거 자체가 끝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그냥 환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단기 하루 만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간선거만 이게 사실 그거 때문에 중간선거 지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금전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이제 시장 진짜 많이 폭락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진짜 둘 다 하루씩밖에 안 그랬어요. 둘 다 하루씩밖에 안 했었고 트럼프가 됐을 때였나요? 브렉시트가 됐을 때였나요? 그때는 미국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했을 때. 네, 브렉시트 했을 때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고 난 다음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돼가지고 딱 멈췄던 그 지점이 최저가였어요. 네, 최저점이었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급등을 했었죠. 사실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땐 기억합니다. 그때 그 리치스타님이 해외 선물 신 대회에서 그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골드 3계약 가지고 하루에 15,000불을 그러니까 골드 3계약을 샀다 팔았다 이거를 수수료만 그날 한 그 3계약 가지고 수수료만 한 200만 환영하는 분인데 직원사회에서 박수 쳐줘 상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3계약으로 거래만 한 50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뭐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긴 했지만은 수익 엄청 많이 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뭐 파동만 먹고 저희는 파동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어쨌든 장은 그 중간선거의 여파로 잠깐 하락할 수는 있으나 이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상원, 하원 뭐 이런 거 차지수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상원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9% 이상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 지금 확률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 하원도 만약에 공화당이 차지한다면은 좀 더 트럼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선 좀 환영하는 분위기일 테고요.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차지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포지션으로 차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압도적으로 차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한두 석 겨우 이기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시에 이제 코멘트를 좀 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압도적으로만 차지하지 않는다면은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간선거라는 이제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압도적으로 차지해야 탄핵을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탄핵 가는 거죠. 저는 꼭 탄핵 쪽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탄핵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트럼프 탄핵 되면 제가 옆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핵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시장에 쏠리는 눈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결국에 돌아올 눈은 시각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관세라는 부분이 아직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쏠린 눈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이 좀 연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조금 뭐 자기네가 이기면은 좀 화답하는 형식으로 좀 약간 저도 약간 그 부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만나서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네, 만나서 뭐라고 안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만날 때도 저는 이제 옛날 그 감정, 서로 욕을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있을 텐데. 로켓맨, 뭐, 네. 욕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냥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나서 저는 뭔가 좀 세게 칠 줄 알았더니, 뭐 옛날에 말은 너무 심했어,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전략의 일환이었었나 싶기도 하고, 만나서 싸우진 않겠죠, 두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예, 전쟁 나죠. 맞아요. 전쟁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면 특히 중국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그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럼요. 가정마다 지금 사진 걸라고 할 정도인데. 신이죠, 신. 네, 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 뭐 만약에 이길 때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서로 감정이 격하면서 그렇게 싸울 거냐?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뭐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화답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하되 미중 무역 전쟁 이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 동력을 한번 얻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의견을 좀 정리해보자면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그래도 시장이 좀 흔들어 주는 게 기회가 좀 나온다. 저는 약간 시장 이렇게 평행하게 가면 솔직히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좀 흔들었으면 하는데. 갈 거다가 아니라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근데 꼭 시장이 뭐 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시나리오들 별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점검까지는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꾸 제가 많이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점검까지 좋은데 점검해서 뭔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 다음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실천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리치 스타님과 스파이더 스타님 톡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두 분 다 지금 방을 이번 주에 다 닫아놓으셔가지고. 네, 저도 방을 닫아놔가지고. 다음 주에 방 여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별톡방에서 재밌게 놀고 계시면 리치 스타님, 스파이더 스타님들이 별톡방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니까 별톡방에서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이슈. 바로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이슈 오늘 또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1조 4천억 원 재판. 거기다 이거 써놔야 돼요. 사실은 500억 원. 이렇게 네, 써놔야 사실은 되는데. 500억 원. 500원대 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근데 투자 금액도 굉장히 작다는 거. 후속주들은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요즘 시장에서 이 종목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다음 타자는 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다? 이렇게 확 나온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종목 이슈 보시면 조선주, 그 다음에 기자재 관련주, 자동차주들하고 약간 TV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이 중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다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유한양행 오스코텍. 정말 금요일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저 주말 내내 시청자분들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유한양행 그럼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제가 그랬어요. 딱, 그 시청자분들한테, 딱 톡방에 딱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연히 점상 가겠죠. 점상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점상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점상 가면 난 못 사니까, 일단. 점상 가면 살 방법은 주문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체결되기를. 일단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유한양 오스코텍 밀리면 바로 들어가야 되느냐도 중요한 거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유한양행은 저희가 21일 날, 그러니까 8월 21일 날이에요. 8월 20일 날 저희가 방송을 사실 제가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네, 8월 20일 제가 날 기억이 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8월 21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자리일 것 같아요. 스파이더 스타님이 유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그래서 해주셨죠. 8월 21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아래쪽에 빠졌을 경우 이제 21만 원 정도의 이제 평균 단가를 맞췄을 경우 이제 수익이 좀 날 종목이고 이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게 이제 갭상을 이 종목이 뜨고 나서 여기죠. 23만 원 정도. 네. 어제 뜨고 나서 딱 멈춰 있었어요. 뭐 지금 뭐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갭상이라 이게 잘 안 보여요. 네, 갭상이라 그냥 눈곱만 여기 점상 지금 거라서. 점입니다. 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여기 이제 보이네요. 네, 여기에서 그냥 뚱 올라가가지고 저기에 있는 건데 이제 타 방송에서 제가 이제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내일 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일단은 저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또 개미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 30% 먹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장중이었거든요. 2시 정도 됐으니까. 2시 반, 뭐 3시 됐으니까. 그때 이거 20, 30%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갭상 이후에 오늘 빵 떴습니다. 빵 뜨고 나서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뭐 10%, 20%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은 굉장히 제가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평균 단가 21만 원을 맞추면 맞춘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걸 말을 소름 듣고 돋았어요. 저는 드신 분들은 괜찮았겠죠. 21거 돌려봤거든요. 좀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아마 보고 싶으신 분들은 21거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파이더 차트로 보면 제가 항상 슈팅이 언제 나오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24만 원 부분이죠. 24만 원 부분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떴지만 이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료잖아요. 뭐 재료에 의해서 떴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재료가 반영되기 위해서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큰 그림이다. 한 번에 그건 뜨지는 너무 않았을 거 큰 아니에요. 그림이 왜냐하면 지금 20만 원에서 얘가 16만 원까지 뭐 별로 사유가 없었어요. 16만 4천 원까지. 네, 16만 4천 원까지 솔직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5일 동안 장이 떨어뜨려 놓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가 다 같이 밀리면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번 너무- 주인데 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과하게 떨어져. 그래놓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거 뭐 다 손절 처리하거나 뭐 아니면 뭐 들고 있는 뚝심 있는 분들이야 버텼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런 재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렇죠. 이제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제가 지금 2종목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제가 계속 관망해라 주식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종목이 하나 있다. 오늘도 제가 종목을 제약바이오는 아닌가요 혹시? 제약바이오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좀 흔들림이 심하거나 스파이더 차트에서 딱 걸린 종목들.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간 종목이 이제 2개가 있는데 뭐 이제 지겨워요. 이제 저는 나올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오가닉티 코스메틱. 코스메틱. 네, 저는 이 종목 지금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 늦지는 않았어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내일 편입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또 내일은 잡으셨나요, 오가니티? 저는 계속 잡습니다. 자꾸 팔고 자꾸 팔고 오가닉은 한 세네 번 내신 것 같은데.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갈 거고 계속 좋은 격 수익. 있는 종목들은 주로 그냥 이 종목은 안전한 종목이라서 계속 가져가는데 한 번 매매해서 그 패턴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패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좀 여행사가 좀 나왔는데 지금 진에어를 보고 있어요. 진에어는 또 다르게. 네, 진에어를 좀 보고 있는데 진에어가 지금 뭐 간단하게 뭐 기술적인 분석이면 다 필요 없고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만든 차트지만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에요. 때로는 간단한 시장이 복잡할 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직전 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하고 있고 해안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슈팅이 나오거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많이 돌파했을 때. 예, 돌파할 때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고점, 뾰족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슈팅이 나오고, 사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유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다가 지금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22,000원, 24,000원, 26,000원 평균적으로 갈 건데 파동을 그리면서 가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안전매매 지향하시고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좀 약간 중장기로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져가셔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공격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손실은 보기 싫어하시는데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도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 한 5원 차이밖에 안 나요. 뭐 지금 19,950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만 원대 초반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고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뭐 이 종목들은 좀 뭐 3개월 안에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수익 보면 좋겠지만 그건 모르죠. 바로 뜰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수익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에어는 솔직히 이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확실하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그리고 나쁘지 않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밀리면서 진에어가 뭐 다시 좋아질 재료들도 한두 개씩 지금 붙고 그리고 지금 뭐 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한한령 해제 느낌도 네. 좀 있고 물론 이제 아직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무난한 종목이고 가져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진에어 저는 뭐 지니까 뭐 손절가 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들어가셔서 좀 웬만큼 10% 오늘 또 20% 종목으로 가져가셨으면 진에어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뒤에 한번 매수가 한번 손질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는 나왔습니다. 가지고 지니까 손절가. 나오셨어요. 네,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께서 한번. 유한의 오스코텍 1조 4천억 재파하신데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미약품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기술 수출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예, 다시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4천억 뭐 잘 되면 1조 임상 마지막 다 하고 10판까지 잘 그쵸. 들어가면 1조 4천억 가는 거니까 자 1조 4천억 간다고 봤을 때 이 후속주들 그러니까 꼭 유한양 오스코텍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제약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유한양 오스코텍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어떻게 종목을 좀 이 중에서 해가지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쪽 부분은 너무 올라서 좀 다른 데를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따라잡은 분들은 일반적인 개미분들 따라잡겠죠. 네. 지금 구간에 따라잡기는 굉장히 꼭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투를 네. 많이 잡습니다. 오늘 25%까지 올랐었는데 25%대에 잡으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산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 팔았겠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이 일단 시장에 관심을 좀 받으면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정달아서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종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 종목들은 일단 좀 배제하시고 이 다음 종목들, 이 종목들보다 좋은 제약바이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와 네. 비슷한 재료를 그쵸. 숨길 수 있는 종목들. 네, 이러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개, 몇 개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은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설명할 때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 이 세 개를 꼭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동아에스틱 예. 해가지고. 예. 동아에스틱도 있었고요. 네. 이 네 종목은 다 수익권 굉장히 많이 줬다가 그리고 또 밀렸다가 다시 수익권 줬다가 왔다 갔다 한 종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상승 원동력이 큰 제약바이오주로 찾는다면은 유한양도 있겠지만은 한미약품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소형 제약바이오로 치자면 이제 강스텐바이오텍. 아, 이 네. 종목 대단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80% 먹고 저희가 이제 80%를 또 먹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80% 먹는데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스텐바이오텍, 한미약품, 우리가 대웅제약. 줄기세포 하는 종목 중에 맞죠?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강스텐바이오텍, 한미약품,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뭐 회장이 조금 약간 안 좋은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여파는 조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웅제약도 오늘 뭐 상승 뭐 며칠간 좀 상승 시그널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눈을 좀 돌려서 이제 순환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강스텐바이오텍,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것들을 좀 눌리면은 지금 또 따라 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눌림 시에 잡는 게 항상 좋습니다. 눌림이 구간은 언젠간 중간에 분명히 줍니다. 제가 사실 강스텐바이오텍을 저희 톡방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오늘 뜨니까 또 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여러 같은 소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역시 가는구나. 근데 네. 오늘 윗골이 달고 살짝 밀려가지고 가는구나 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그럼 더 갔어야지 아니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막판에 중국장이 좀 안 좋으니까 또 그렇죠. 밀리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에 한 방에 안 가더라도 눌림을 좀 받더라도 결국에 추세적으로는 나중에는 또 다시 재차 큰 상승을 이뤄낼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언제든지 부출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무제표가 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 그러니까 모멘텀, 그리고 모티브,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건드리셔야 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추후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원동력을 가장 많이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아쉬운 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레오캔바이오 또 얘기 드리는데, 제가 레오캔바이오 제가, 일찍 좀 팔았거든요. 네네. 지금 6만원, 지금 5만원에 팔았는데, 6만원입니다, 지금. 레고캔바이오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레고캔바이오. 네,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톡방에 계신 몇 분들은 좀 화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일단. 수익 중인데도 화가 난 거죠? 네, 뭐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와 기자재 관련주들인데, 과연 이 기자재 관련주들, 과연 자동차 관련주들하고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밀렸던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좀 떴는데요, 다시. 현대차랑 해가지고. 근데 이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 뭐 조선주 기자재 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 이쪽 두 쪽 다 볼 필요가 없느냐. 뒤쪽에 다 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은 섹터다 보니까. 먼저, 스파이더스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섹터에 대해서.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쪽이 다 열려있다고 봐요. 양쪽에 다 열려있다. 지금 조선주 차트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삼성중공업, 현대, 뭐,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뭐, 다 지금 보시면, 차트 자체가 위로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단타 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밀린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뭐 어떤 아니, 단기에 좀 굴뚝이 나왔기 네, 때문에. 뭐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동차 지금 섹터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추세 자체가 완전 하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무덤입니다. 그냥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야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나? 제가 봤을 때는 뭐 하향하는 종목들은 계속 하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안 건드시는 게 좋다. 특히 현대차 이번 분기 실적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진짜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차의 주가를 먼저 봐라. 뭐 네. 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사실 지표는 안 없었거든요. 네, 거의 뭐 자동 뭐 선행지수로 거의 봤었는데 지금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중공업 쪽하고 뭐 중공업은 지금 위아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조선주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데 뭐 자동차는 조선- 조금 약간 자동차는 그냥 아니다, 쳐다보지 좀. 말아라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추세를 이룰 때는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어떤 모멘텀 뭐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어떤 기대 심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차트가 예뻐야 되는데 물론 뭐 아직 요즘에 뭐 시대가 발달하면서 기술적 분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개미들이 좀 그런 경우도 많고 뭐 기관 투자가들도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 어떤 흐름을 이제 좀 좋게 보이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가 급등했다고 따라잡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얘기였고 오늘 현대기아가 좀 잘 가긴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리치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주하고 기자재 관련주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관련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어차피 조선주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조선주하고 기자재는 같이 가는 모양새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조선주가 그동안 이제 수주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눌림을 받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덩달아서 기자재들도 다 대단히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며칠 동안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따라잡기에는 마찬가지로 좀 늦었죠. 이미 조금 반등이 좀 시작됐을 때, 한 뭐 2, 3일 전에 이미 들어가셨어야 되고,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일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죠. 네. 오일에 대한 오일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말 그대로 플랜트에 대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많이 이제 하니까. 네,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 관련주로는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정도? 되겠지만은,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중에 가장 현대미포조선하고 뭐 본다면 네, 현대미포조선하고 뭐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만 보시면 두 될 것 종목? 같아요. 예, 이 두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움직인 현대미포선이 제일 먼저 그렇죠. 움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추익해서 따라잡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종목들 단기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조정, 약간 눌림은 또 줄 수밖에 없어요. 눌림 시에 들어가는 게 좋다? 네, 눌림 시에 들어가는 게 좋지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이 눌림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기 전에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자재 쪽은 네. 어떤 거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기자재로는 뭐 성광밴드,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디케이랑 세진중공업 등등등 굉장히 많죠. 뭐 여기에 뭐 유명한 주식 태강도 있고요. 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기자재 쪽으로는 뭐 딱 한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카본, 네, 성광밴드, 한국카본. 네. 그리고 동성화인텍 요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뭐 왜 이 세 종목을 보라고 했냐면은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중화플랜트동에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뭐 관이음 전문 제조업체인데 유명하죠. 독보적이죠. 네. 독보적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운송용 LNG 선박 쪽 하죠. 네. 네. 이쪽이기 때문에 뭐 이제 단열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또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또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LNG 탱크에서 이제 유일무이하게 일관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세 종목이 만약에 이제 기자재가 올라간다면은 대장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끝까지 소외됩니다. 사실 제가 제 톡방에서 추천 종목이 동성화인텍이었어요. 아, 동성화인텍. 예, 그래서 이 주제 가져온 거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약간 흑심이 좀 있긴 한데. 아, 네. 예, 그럼 이제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이제 성화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네.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정도까지만 압축해서 좀 보자. 네, 이렇게 앞에서 그런 보는데 얘기. 올라간다고 추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눌림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눌릴 때 들어. 네,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금씩 조선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줄 때 들어가 보면 또 괜찮은 종목이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파이더스님 진에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가격대만 좀 불러주시죠. 기다리신 분들 좀 많은데. 네. 진에어요? 네, 진에어는 2만 원 밑에서는 들어가시면 돼요. 2만 원 밑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매수가는 2만 원대 정도에. 예, 2만 원대 들어가시고 뭐 비중은 뭐 10%에서 20% 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20% 이상은 좀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에어는 지금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좀 안 보이는데. 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종가가 2만 원이거든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바닥 쪽에 지금 16,500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 20% 이하로 해서 들어가시면 괜찮은 뭐 좋은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뭐 평단가 18,000원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별톡방에 문의. 그러니까 좀 안전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은 뭐 2만 원 10%, 16,000원 10%, 평균가가 18,000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20% 들어가셔도 되고 안정 지향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추천까지 다 해봤고요. 바로 민재건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별톡방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퀴즈 정답자분들 공개하기 전에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한자 정답은요. 1번 헤지펀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187님, 8545님, 2254님, 3574님, 그리고 5987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2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LG사단의 특별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